행정학 처음 수업 듣는 분 좀 손 들어주겠어요? 네, 알겠고요. 나머지 분들은 날씨 익은 분도 계시고요. 날씨 익은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 제가 광복절날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파열돼가지고 응급실로 갔다가 뭐 수술받고 이래가지고 지금 몸이 좀 완벽치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8시간 다 못 채울 것 같고 한 1시까지 좀 단축해서 할게요. 그래서 나중에 좀 좋아지면 좀 연장해서 좀 하겠습니다. 그렇고 나 지금 너무 감개무량해요. 왜 그러냐면 나 거의 서 있지도 못했어요. 서 있지도 못하다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막 높이감이 엄청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나 거의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아무튼 수험 생활이 좀 차질 빚게 돼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처음 오신 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겠고요. 이 페이지 보시면 제 1장이에요. 행정학 기초율입니다. 다시 시작해 볼게요. 일단 제가 원래 하던 대로 할게요. 봅시다. 일단 우리 행정이라는 걸 좀 얘기할게요. 판수도 한 달만에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행정이고요. 한자로 하면 요거예요. 행할 행자에 요거 정치할 때 행자예요. 그래서 행정이란 말은 정치를 행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말로 이 정이란 말이 뭐냐면 다스림이라고 그래요. 다스림을 행한다는 말을 우리는 행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 행정이 행정학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어디냐면 미국에서 출발합니다. 그게. 그래서 미국에서 행정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Public Administration 이렇게 말한다는 점이에요. 영어 감각을 좀 알아셔야 됩니다. Public이란 말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한자 쓸게 한번 공공이란 말이겠고요. Administration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봉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공봉사를 미국에서는 이제 행정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건데 잠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이란 말이 다스림을 행한다 조금 무거워요. 근데 미국에서는 다스림이 아니라 봉사에 관련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지는 않다는 점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나라의 행정의 힘은 강하다 약하다? 대단히 강한데 미국에서의 행정은 뭐라고요? 상당히 약해요. 그 차이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미국 출발한 행정은 사실 처음에 정치보다는 오히려 경영이나 또는 관리란 측면으로 처음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것 좀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영어로는 예를 뭐라고 하냐면 private 뭐라고 할까? administration 이런 말 합니다. 한자 한번 쓸게요. 이걸 사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적. 이건 아까 썼죠. 무슨 말이죠? 라틴 말로 봉사니까 얘를 우리는 사적인 봉사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 하나 또 얘기할게요. 경영과 행정의 공통점 중에 뭐가 있냐면 봉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봉사, 사적 봉사가 경영이라면 공적 봉사가 뭐라고요?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좀 어색한 번역 하나 해드릴게요. 이럴 때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보통 공행정이다 이렇게 말할 거고요. 이럴 때를 뭐라고 할까요? 얘를 사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닌데 학문적으로는 얘를 공행정 이럴 때를 뭐라고 한다고요? 사행정 이렇게 말할 거고 이 공행정일 때를 뭐라고 하냐면 협의의 행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협의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좁은 뜻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걸 모두 합치면 뭐가 될까 이게? 광의의 행정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좁은 뜻, 이건 넓은 뜻. 통상 좁은 뜻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뭘 다룰 거냐면 광의행정을 다룰 거다, 주로 협의행정을 다룰 거다. 주로 협의를 다룰 거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일단 광의가 있음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제 초반이지만 시험장은 날 수 있는 산문이에요. 책 좀 보여드릴게요.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행정에 의해 보시면 협의와 광의 보이세요? 보시면 협의는 이런 말 써 있을 거예요. 정부 관료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활동으로 행정부의 구조 또 공무원의 활동을 포함한다라는 말 되어 있습니까? 아무튼 정부, 행정부, 공무원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협의예요. 근데 광의 보시면 거의 모든 조직 나올 거예요. 밑줄 딱 긋고요. 모든 조직. 이 모든 조직에 뭐가 있을까? 정부도 포함되고 민간 기업도 포함돼요. 계속해서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인간의 협동적 행위다. 폭이 넓어요, 굉장히. 이럴 때가 뭐라고요? 광의죠. 그럼 얘기할게요. 우리 학원은 정부의 민간 기업이에요. 유성제일고시하고는 민간 기업인데 우리 학원도 뭘 하고 있다? 행정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행정을 하고 있다. 물론 그들의 행정은 뭐라고요? 이들의 행정은 사행정이지만 넓게 보면 뭐라고요? 광행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공행정 파트에서 일하려고 하는 분들일 거예요. 아시겠죠? 됐고 그 정도 확인합시다. 게임 끝인 것 같아요. 이렇게 협의와 광의 여기는 가볍게 별표합시다.
이게 별것도 아니지만 시험지는 꾸준히 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이거기 때문에 좀 확인 작업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잠시 뒤에 볼 거고요. 우측 페이지 보시면 메스터 싱크가 하나 보일 거예요. 누가 나오죠, 거기? 로젠블럼 나와요, 로젠블럼. 그래서 거기 첫 줄에 좀 보시면, 메스터 싱크 안쪽 보시면, 우측 페이지예요. 메스터 싱크 찾았죠? 행정학은 합의된 행정 철학의 뭐로? 부재로란 말 나와요. 이 행정학 자체가 이 분명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행정 철학이 완벽하지 않고 부재하고 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한 사람이 로젠블럼인데 이걸 잘 할 건 아니지만 이분 이야기를 가지고 끌어서 한번 사용 한번 해볼게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죠? 행정 접근법 첫 번째 뭘로 얘기했죠? 관리 접근법. 관리가 뭐냐면 지금 저기서 얘기한 바로 경영 접근법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바로 정치 접근법. 세 번째 뭐죠? 법적 접근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처음 이제 공부하려고 할 때 행정법과 좀 유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 이런 측면도 있기는 행정법도 있는데 사실 행정학은 경영학이나 정치학과 더욱더 닮아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역시 관리와 정치라는 점이에요. 가장 의미 있는 장면일 것 같고요. 또 봅시다. 그럼 경영적으로 봤을 때 행정은 뭐 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조직을 뭐 하는 거죠? 조직을 구성하고 또 뭐 할까? 인적 자원을 동원하고 또 볼까?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요거를 관리하고 있는 모든 분야를 우리는 경영적 의미에서의 행정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 행정학은 경영학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말일 것 같아요. 하나 더 할게요. 정적 의미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죠. 시민의 요구에 뭐 하기 위한? 부응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것과? 정책을 결정하거나 결정이란 말 좀 알아주세요. 형성이란 말하기도 해요. 결정 형성하거나 또는 뭐죠? 집행하는 그런 활동 분야를 우리는 또 뭐라고 할까? 정치적 의미에서의 뭐다? 행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한다.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처음 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할게요. 앞으로 얘기할 건데 이게 관료제라 그래요. 관료제. 항상 사회과학은 개념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까지 생각을 갖고 움직이면 안 돼요. 내가 정의 내린 대로 가는 거예요. 관료제라는 말이 뭐냐면 딱 이거예요. 대규모화된 무슨 조직? 집권 구조를 뭐라고 할까? 관료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 더 할게요. 대규모화되면 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계층제가 많아져요. 계층제가 증가하게 되고 또 업무를 나누면 뭐가 증가한다? 분업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분업이. 아무튼 대규모화된 구조로서 계층제가 많고 분업도 많은 무슨 구조? 집권 구조니까 소수 지배자가 지배하고 있다. 이런 구조예요. 따라서 관료제는 정부에도 있지만 어디 있다고요? 민간기업도 이런 형태라는 겁니다. 민간기업도. 됐고. 하나만 더 할게요. 관료제를 얘기했으니까 관료도 한번 얘기할게요. 이 관료란 말이 뭐냐면 이게 뭐라고요? 사무직원을 말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료는 또 뭐가 있을까? 정부 관료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 기업 관료도 있을 거고 똑같아요. 관료제도 뭘까? 정부 관료제도 있을 거고 뭐가 있을까? 기업 관료제도 있을 거예요. 따라서 관료제와 관료는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 공통점 100% 공통점이에요. 그럼 봅시다. 우리 학원 데스크에 있는 데스크 보니까 또 직원이 없어졌더라고 보니까 한참만 와봤더니 봅시다. 데스크에 있는 직원들이 이른바 뭐예요? 관료다 관료가 아니다. 학원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관료라는 거죠. 근데 그 관료는 무슨 관료라고요? 정부 관료라고 기업 관료라고요. 기업 관료고 여러분의 목표는 뭐라고요? 이제 공무원이 되니까 정부 관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어차피 얘와 얘는 뭐라고요? 차이점, 공통점.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이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전혀 어려움 없죠. 됐죠? 이 얘기를 먼저 꺼내고 여기를 할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근무할 건데 여기 합격하시면 여기 공무원이 되겠죠. 공무원 밖에 누가 있을까? 시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경제학 쪽에서 많이 하는 말이 이거죠. 누가 주인이고 누가 대리자냐 이런 문제입니다. 누가 주인일까? 시민이 주인이고 공무원이 뭐라고요? 대리자다라는 겁니다. 말이 좋아 대리인이지 그러니까 종을 말하는 거예요. 종. 그래서 주인이 뭔가 요구하면 공무원은 뭐 한다? 반응해야죠.
그래서 이걸 요구라고 할 거고요. 얘를 뭐라고 할까? 반응이라고 할 거예요. 아무튼 이 반응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게 민주를 말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로 얘기할 때는 뭐라고요? 민주 개념을 강화시킨다는 것이고, 행정을 경영으로 이해하고 관리로 이해한다면 민주가 능률일까? 능률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자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와 능률이 우리 행정의 양대 이념이라는 거죠. 양대 이념.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조화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상당히 벤터성이 강해요. 민주를 강조하면 능률이 떨어지고, 능률을 강조하면 뭐가 떨어진다고요? 민주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걸 조화시키는 것 자체가 쉽다 어렵다. 행정 모든 개념은 사실 다 어려워요. 사실 애매모호하고요. 아무튼 조화를 시켜야 하지만 쉽지는 않다. 이 장면 한번 보고 싶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아무튼 이 얘기를 하려고 내가 이 부흥이란 말이 뭐라고요? 민주를 말한다는 거. 그거 얘기하려고 이게 좀 장황한 말을 했지만 의미 있는 장면들입니다. 됐고, 그래서 온 김에 좀 이렇게 진도로 넘어갑시다. 이 요구가 뭘까? 행정 수요일까 공급일까? 이게 수요예요. 그럼 여기다 반응이 뭘까요? 행정 공급이겠죠. 이게 수요고 공급이에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요즘 현대 행정 수요는 증가 분위기, 감소 분위기? 증가 분위기. 하나 더 할게요. 집단화되고 있을까요? 개별화되고 있을까요? 집단화, 개별화? 개별화, 개성화되고 있어요. 획일화보다는 개성화, 개별화되고 있다. 이 정도 확인할 수 있겠고,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 이런 특징이 나올 겁니다. 근데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해버리죠, 아예. 오늘 할 진도 내에 있으니까 바로 해버리죠. 한번 봅시다. 좀만 가보시면 페이지 23페이지 볼게요. 23페이지 행정 수요 나오죠. 23피 볼게요. 23피 그냥 바로 해버리죠. 행정 수요 찾았어요? 제 5절에 23피 찾았죠? 이게 수요예요. 행정 수요고 이게 뭐라고요? 공급이죠. 뭐 더 많을까? 훨씬 많아요. 이쪽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항상 뭐예요? 업무가 힘들겠죠. 바쁘겠죠. 요구가 많으니까. 그러면 거기 보시면 23피 밑줄만 거둘게요. 23피 아래쪽에 02번 나와 있습니까? 현대 행정 수요의 특징 나와요. 요거 하나 볼게요. 첫 번째 밑줄 봅시다. 확산 팽창하고 있다. 맞죠? 이해했습니까? 행정학은 이게 외울 것도 있지만 이렇게 느끼는 것도 있어야 돼요. 무조건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우려고 마음 먹으면 너무 많아서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됐고, 이해했죠? 거? 이해했으면 이제 안 해도 문제 없을 거예요. 시험장 가서도 그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그 다음, 유동화되고 있고 광역화되고 있단 말 나와요. 이 행정수요가 요즘 영역을 계속 넘나들고 있어요. 다른 지방정부에서 또 수요가 나오면 또 다른 지방정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확산력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 또 수요가는 관련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제일 좋은 말 나오네요. 개성화, 개별화, 다양화, 고도화, 좋은 말 나와요. 전문화예요. 여러분, 시민들은 전문가예요, 비전문가예요? 비전문가이지만 요즘 시민들이 옛날 시민이 아니에요. 점점 뭐 되고 있다고요? 전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야 될 공무원들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문성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짜증이 확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됐고, 그 정도 확인했으면 좋겠고. 또 한 달 만에 또 비판 한번 해봐야 되겠죠? 아니, 재난지원금을 뭔 88%야. 그것도 도대체 무슨 기준이요, 대체? 됐습니까? 아니, 논리는, 일반적인 논리는 뭐냐면, 우리 보수 멤버들의 기본 논리는 뭐냐면,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고, 살만한 사람에게는 그냥 자활할 수 있도록 두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내 생각에는 하위 20%나 이 정도를 주고, 나머지는 뭐예요? 안 주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난데없이 뭐가 나왔어 또? 88%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난 88% 얘기 들었을 때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88% 라인에서 정말 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의 차이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청 엄청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또 뭐예요 또? 우리 공무원들은 또 업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행정력 낭비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행정력 낭비하는 비용을 뭐 한다고요? 100% 전체를 다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봤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진보 멤버들은 이제 100% 주는 걸 원하지만, 난 아시다시피 보수이지만 기술적으로 어렵다면 능률을 위해서 차라리 뭐예요? 100%를 다 주는 게 차라리 나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됐고요. 아무튼 누워있다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해봤습니다. 이거 됐습니다. 됐고요. 너무 아프니까 행정 다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역시 잊어버리진 않았네요. 보니까. 그래서 항상 아프면서도 뭐 마약, 통증 완화 때문에 마약 먹었거든요.
마약 주사 계속 하는데도 뭐예요. 막 그 재난지원금에 대한 분노가 끌어오르고 막 그랬습니다. 됐고요. 그 와중에서 나라 걱정하라고 내가 또 투병생활 중에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 개성화, 개별화, 다양화, 고도화, 전문화는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별표 강하게 하시 바라고요. 5번. 예측이 곤란해지고 있어요. 또 예측이 완전하다, 완전히 못하다. 예측이 완전치 못하다라는 그런 점일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정도까지 확인합시다. 됐고, 다시 봅시다. 거긴 다 했어요, 이제. 와보시면 됐고, 이제 3페이지 보다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법 좀 볼게요, 법. 이런 게 있긴 있어요. 행정이라 하면 법정으로 말하면, 행정은 이거예요. 법치에 의한다는 거예요. 즉, 법적 제도 하에서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합법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합법성. 그럼 하나 더 할게요. 법 앞에 우리 뭐하죠? 인간은 모두? 평등하죠. 그래서 형평성이라는 개념을 또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일 거예요. 됐죠? 이렇게 오늘 확인을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됐고, 그래서 거기 박스에 보시면 거기 뭐가 나오죠? 기본가치 나와요. 기본가치. 박스 안쪽에. 기본가치에서 다 좋은데 일단 첫 번째 미주 볼게요. 관리는 뭐죠? 다 좋지만 능률이 제일 좋은 말이고요. 정치 제일 좋은 말은 뭘까요? 민주고요. 법에서는 뭐죠? 합법과 형평일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또 해봤다라는 겁니다. 됐고. 그리고 이제 02번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만 오리엔테이션 좀 할게요. 제가 이제 요 책을 이번에 좀 바꿨어요. 좀 많이 바꿔서 편지를 바꿔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이론서와 문제를 제가 분리했는데 그러지 않고 합쳐버렸어요. 그러면서 좀 책이 좀 기형적으로 됐죠. 기형적으로. 그래서 1권은 굉장히 두껍고 2권은 좀 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받아보고 좀 놀랬죠. 아마 여러분들. 그래서 뭐냐면 지금 기본반인데 기본반에서는 이게 다 나가지 못하니까 뭐 한다고요? 요 1권만 나갈 거예요. 1권만 나갈 거고 그 약간 스킵이 좀 있을 거라는 거 알아주실 거라고. 그리고 이제 완강이라고 해서 단과방을 제가 또 할 건데 그때는 뭐예요? 요 1권만 또 나갈 거예요. 그때는 이제 교훈과 달리 뭐 한다고요? 모든 거 섭렵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전체 완강을 하다 보니까 막 8주에 끝내지 못해가지고 내가 1편 쪽에 있는 내용을 좀 2권 쪽으로 많이 보내버렸어요. 좀 많지는 않은데 몇 개를 좀 보내버려서 2권 파트는 내가 별도의 단감을 따로 할 거예요. 옛날에 이제 지방행정만 했던 그 파트를 좀 강화시켜가지고 한 4주에서 5주 과정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렇게 할 마음으로 한번 편지를 좀 바꿔버렸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새로운 문제 들어갔고요. 새로운 문제가 추가됐고 그리고 실제 문제는 좀 줄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줄일 거예요. 더 줄어가지고 내 문제는 아예 별도로 그냥 문제집을 따로 만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도기적 현상으로 이렇게 문제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아시겠죠? 뭐 그렇게 할 겁니다. 아무튼 메서싱크 잠깐 확인했죠? 행정은 뭐라고요? 관리, 또 두 번째 정치, 또 뭐 했다고요? 법적 의미가 있다. 이 중에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능률, 민주, 합법, 형평이 행정의 가장 중요한 이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고. 그래서 우리 정치 현상들을 다 확인해 보면 역대 정부마다 능률을 강조한 정보가 있었고 또 민주를 강조한 정보가 있었고 또 합법을 강조한 정보가 있었고 이렇게 정치 이념에 따라서 뭐예요? 이렇게 또 달라지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 이념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정치 이념이 되기도 하는 그런 점일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우리 수업은 계속해서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가 계속 연결돼 있죠. 내년 시험 볼 때까지 대통령 선거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정치 얘기를 엄청 많이 할 겁니다. 또 분노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정치 얘기하면 굉장히 막 분노하더라고요. 막 잡담한다고 알고 있는데 행정은 절대로 뭐예요?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치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정치 얘기를 또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당 경선 중이고요. 또 국민의힘도 지금 경선 임박해 있죠. 내년 후보자 생기면 내년부터 또 대통령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됐고. 3피 보시면 이제 02번 뭐죠? 행정법학적 개념 나옵니까? 잠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실까요? 행정학적 개념 나옵니까? 이 두 가지를 한번 보기 전에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뭐 이 작업을 좀 해봅시다. 이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행정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분야가 있는데 하나가 뭐죠? 행정 뭐죠? 법이 있고 또 하나가 뭐라고? 행정학이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주제를 다루는데 하나는 법이고 하나는 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언제 해요? 금요일 하나요? 목요일? 예. 법을 하고 오늘은 이제 학을 하는 건데 한번 볼게요. 법이라는 건 뭘 다룬 거냐면 논란의 측면을 다루겠고 학은 뭘 다룰 거예요?
졸렌과 자인을 함께 다루는 분야다라는 겁니다. 거기 어디 써 있냐면 2페이지 가보실게요. 2페이지 중간쯤에 뭐가 있죠? 참고돼 있죠. 여러분 책에 참고라고 돼 있다고 해서 진짜 대충 참고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따로 떼서 했기 때문에 참고로 한 거지 이거 안 볼 내용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단 2페이지 보면서 하시면 돼요. 하나죠. 여기 몇 개예요? 2개죠. 그 법은 뭐라고요? 일면성이 있다면 얘는 뭐라고 할까? 2개니까 양면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얘기 안 할게요. 여기서 하면 되니까. 그럼 졸렌이란 말이 뭐냐면 라틴 말로 뭘 말할까? 가치를 말하는 거고 규범을 말하는 거고 또 뭘 말할까? 당위를 말하는 말이에요. 그죠?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얘를? value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인은 뭐냐면 우리말로 사실을 말할 거고요. 또 영어로 뭐라고 할까?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로 한번 써볼까 내가? 졸렌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 should be Y라고 할게요. X가 Y가 되어야 한다면 Y는 뭐라고요? 자인 졸렌? 졸렌이죠. Y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Y의 상태가 뭐라고요? 대단히 바람직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실은 뭐냐면 이거예요. X is Y예요. X는 그냥 Y일 뿐이에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 사실밖에 없어요. 그걸 팩트라고 그래요. 됐습니까? 이 정도. 이거 시험 났던 질문이에요. X is Y라고 나온다고 뭘 뜨라고요? 자인 찍으세요. 아시겠죠? 이건 내가 만든 말이고요,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X is Y 이렇게 나오면 Y는 뭐라고요? 졸렌 자인 팩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하나 더 할게요. 그러니까 행정법은 사실 뭐밖에 없다고요? value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value밖에 없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근데 우리 행정은 뭐라고 있다고요? value도 있지만 팩트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고. 그래서 이럴 때를 뭐라고 하냐면 행정 이럴 때를 아트로서의 행정학이라고 부르고 이럴 때를 뭐라고 할까? 사이언스로서의 행정학이라고 불러요. 해봅시다. 아트가 뭐예요? 예술, 기술. 사이언스는 뭐죠? 과학이죠. 그러면 아트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딱 이거예요. 처방 또 뭐가? 문제 해결이에요. 처방 또는 문제 해결. 처방 문제 해결한다는 얘기는 X가 뭔가 안 좋은 상태니까 좋은 상태로 가야만 해.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다시 사이언스는 뭘까? 문제 해결 처방이 아니라 뭘까?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인과 법칙을 확보해 주겠다는 거예요. 인과 법칙이 뭘까? 원인과 결과고 엄밀히 말하면 뭘까요? 원인을 뭐 해보겠다? 규명해 보겠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 주로 이제 강조하는 내용들은 여러분 전공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거의 대학 다니면서 전공했던 학문들은 다 졸렌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자인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졸릴까 자인일까? 자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초, 중, 고까지 공부한 내용하고 대학에서 학문을 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져요. 초중고 때까지 우리 뭘 배웠죠? 항상 이걸 배웠어요. 이래야 해. 이게 바람직해. 이런 게 좋은 거야. 이런 교육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뭐가 많다고요? 이런 게 좋은 것 거야. 저런 건 나쁜 거야.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하지만 대학은 물론 이것도 있지만 대학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자인하는 곳이에요. 처음부터 옳고 그름, 좋고 나쁨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현상에 벌어진 원인이 뭔가만 규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 굉장히 뭐예요? 좀 온정적일까 냉정할까? 좀 냉정한 편이에요. 나 주로 아티스트일까 사이언티스트일까? 나도. 나 사이언티스트예요. 나 좋고 나쁨, 옳고 그름 나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어떤 사실이 벌어진 원인이 뭔가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들은 사이언스가 대부분 많은데 우리 사회학 쪽에서 정치학, 경제학, 뭐 사회학 등등은 대부분 다 뭘까? 사이언스예요. 근데 행정학은 이것도 있으면서 뭐가 있다고요? 이걸 안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과 처방 개념이 있기 때문에 볼게요. 이럴 때는 순수 학문이라 말을 하고 얘까지 병합하면 뭐라고 할까? 응용 학문이라고 해요. 응용 학문. 그래서 이걸 모두 병합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 응용 학문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학 선택할 때, 학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순수 학문을 좋아해요? 아니면 응용 학문을 좋아해요? 응용 학문을 좋아하죠. 왜? 이것 때문이죠. 이런 걸 해야지만 뭐예요? 취업이 잘 된다고 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요즘 뭐예요?
순수함들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태를 반영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 사회가 뭐예요? 자꾸 이 처방 문제 쪽으로 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점일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우리나라 왜 대학 교수들이 왜 강의 중에 여러분이 납득하기 힘든 말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막 화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여러분이 좀 알고 있는 막 이래야 하는데라는 거 완전 정반대의 견해를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막 여러분들이 막 사진 찍거나 막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막 인터넷에 깔아버리고 그래서 그 교수들 뇌몰시키고 그러는 거 많이 봤는데 난 생각해요. 그분들의 그 생각이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대학은 학문의 자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강의실 내에서는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모든 현상은 뭐라고요? 그 원인을 내포하고 있을 거예요. 그 원인에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 같은 것은 전혀 뭐예요? 관심이 없다라는 그런 점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정도 작업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됐고. 내가 막 허리 아프면서 맨날 뭐예요? 이제 막 척추 카페 막 들어가서 보고 맨날 그런 거 하는 거죠. 누워가지고. 그런 거 하는데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학자들이 이 디스크에 대해서 뭐 연구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막 그 디스크 연구에 대한 막 계보가 막 100년 전 또 계보가 좀 있더라고. 그래서 또 나도 사이언티스트니까 이 의학하는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막 봤더니 아, 별의별 실험을 다 했더라고 보니까. 별의별 실험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내가 본거 좀 얘기할게요. 여기 척추 뼈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척추 요추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디스크가 이렇게 있더라고. 디스크가 이제 뭐 추간판이라 하더라고요. 이게 물렁뼈죠, 사실상 물렁뼈. 그래서 여기 이제 신경망이 있는데 내가 뭐가 터졌냐면 여기 터져버렸어. 이게 터져가지고 이렇게 쭉 흘러가지고 신경망을 다 막아버렸어요. 내가. 그래서 뭐예요?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고 뭐 감각도 없고 뭐 엄청 아프고 막 그러더라고요. 됐어. 그래서 이제 막 찾아봤더니 아, 별거 다 했더라고요. 의학하는 사람 하나가 미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 하나가 양의 이 척추 쪽을 이렇게 칼로 갈라가지고 멀쩡한 양의 척추에 있는 물렁뼈를 뭐예요? 터트린 거예요. 터트려봐가지고 뭐예요? 터트려봐가지고 요게 터졌을 때가 어디가 아픈지, 이게 터졌을 때가 어디가 아픈지, 이게 터졌을 때가 어디가 아픈지를 그걸 조사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걸 터트려 본 다음에 약을 주사했을 때 또는 스테로이드 같은 거 주사했을 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뒀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는가 이걸 이제 확인해 본 거예요. 확인해 봤더니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복원은 안 되더라고 보니까. 복원은 됐죠. 그럼 봅시다. 이런 실험은 양은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양은 아팠을까 안 아팠을까? 두렵게 아팠겠죠, 그죠? 안 그래요? 그걸 멀쩡한 양 뭐예요? 척추 갈라가지고 터트려서 뭐예요? 막 속에 있는 수액 흐르게 해가지고 엄청난 통증을 주게 하면서 뭐예요? 그걸 열은 다음에 덮지 않고 열은 다음에 뭐예요? 염증만 생기지 않고 지켜본 거예요. 양 미치게 하는 거죠. 한 마리 양이에요? 여러 마리 양이에요? 이 양, 저 양 다 해본 거예요. 됐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예요? 바람직해요? 전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인간성이 없어요, 사실. 이런 걸 보면 우리 일반인들은 야,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정말 동물 학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동물 학대 아니에요. 동물 학대 아니죠. 왜? 법으로 뭐예요? 연구용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됐습니까? 학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대체 이런 결과가 나오는 원인이 뭐냐? 원인만 규명하겠다.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고. 그래서 내가 나도 사이언티스트잖아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 막 그 일반적인 그 애들 막 유튜브 같은 데 나오는 거 막 보면 막 짜증 막 나더라고요. 막 그런 거 봐가지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뭘 했냐면 막 의학 논문을 내가 찾았죠. 의학 논문을 찾아가지고 뭐 내가 읽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대학 교수가 뭐 얘기한 거 그것 좀 이제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읽어봤더니만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면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몸이 있을 때 몸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구부리기냐 아니면 뒤로 피는 거냐 이 운동을 하잖아요. 어떻게 구부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뒤로 피는 게 좋아요? 우리 왜 이렇게 폴더폰처럼 이렇게 확 구부려가지고 손이 땅에 닿도록 하는 운동 많이 하죠. 그리고 스트레칭 같은 거 많이 하잖아, 스트레칭.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 스트레칭은 뭐예요? 아주 독이더라고 보니까. 독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허리를 뭐 이렇게 뒤로 이게 펴야 되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신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전. 근데 이걸 어떻게 발견했냐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맥킨지라는 박사가 과학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맥킨지 박사가 환자가 안 돼. 디스크가 거의 뭐 약간 돌출된 상태, 아직 터지지 않은 상태 같아요. 이렇게 침대에 있는데 환자가 왔으니까 누워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환자분 누워보라고 했는데 깜빡 다른 정리하라고 다른 걸 하다가 누워 계시라고 하고 안 본 거예요. 안 봤는데 엎드려 간 거예요. 엎드리라고. 근데 침대 상태가 이랬었대요. 이렇게. 침대가 평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었대요. 그러니까 의사는 그냥 환자 보고 무심결에 그냥 내가 잠깐 작업할 테니까 엎드려 계세요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이 의사가 뭐예요? 이렇게 엎드린 거예요. 이렇게 엎드린 거예요. 침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 우리 같으면 여기다 엎드리라고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환자는 놀랍게도 뭐냐면 엎드리라고 하니까 뭐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엎어요. 그냥 엎드린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의사가 딱 돌아보니까 와 허리 아픈 사람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맥킨지 박사가 뭐예요? 야 이거 의료사고다. 순간 기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괜찮으세요 했더니 하나도 안 아파요 이러더래요.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그때부터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뭐예요? 또 양을 맨날 양이 나와. 양 또 뜯어가지고 뭐예요? 굽혔을 때랑 이렇게 구부렸을 때랑 디스크의 움직임을 또 연구한 거예요. 뜯어가지고 또. 됐습니까? 이런 연구가 지금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어떤 결과에 대한 뭐예요? 원인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도 나 이번 앞으로 영어 공부 되게 많이 했어요. 의학용어라. 내가 풀고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찾아보는데 왜 이 의학용어가 대부분 다 어디서 나왔을까? 다 라틴 말이거든요. 우리한테는 한자고 걔네한테는 라틴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해적 공부는 안 하고 정형외과 그것만 주로 공부했던 신경외과 이런 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사례 드리는 것 중에 기분 나쁜 말이 좀 있어도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도 있구나 알아두셔야지 갑자기 울컥하고 너 죽이자 이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항상 사회과학은 인간을 다루는 학문인데 인간의 행위나 행태도 결국 뭐가 있다고요? 어떤 원인이 있을 거다. 이게 사이언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면적이고 양면적이고 뭐가 더 어렵다? 행정법이 더 어렵다? 행정학이 더 어렵다? 행정학이 압도적으로 어려워요. 됐습니까? 보통 처음 시작할 때는 행정법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아마. 왜 그러냐면 법률 용어 자체가 팍팍 머리에 안 박혀요. 근데 우리 행정학도 용어가 머리에 그렇게 박히는 용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학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어봤던 용어들이 좀 있어요. 뉴스도 많이 접하니까. 근데 법률 용어는 쉽지가 않죠. 처음 공부할 때는 행정법이 좀 당혹스러울 거예요. 근데 행정학은 시간이 흐를수록 뭐예요? 위력이 강화될 겁니다. 그 위력은 뭘 의미할까요? 정신을 못 차리게 할 거예요.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정신 못 차리게 해줄게 내가. 내 업무가 그거 하는 거니까. 됐고. 그래서 살펴볼게요. 행정법적 개념, 이거 보고 가야겠죠? 2페이지? 2페이지 뭐가 있다고요? 거기? 참고 2번에 기술, 아트하고 과학 뭐 있다고요? 사이언스가 있다. 이거.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 이거 하나 보여드렸어요. 됐죠?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여기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잠깐 보여드리고 올게요, 내가. 나도 오늘 책을 처음 받아봤어요, 나도 책을 처음 받아본 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아요. 내가 딱 보여드릴게요, 내가. 어디 있냐면, 페이지 99페이지 보세요. 99페이지. 99페이지 보시면, 나오죠? 제 1번 나오죠? 사이언스와 아트 나오죠? 가볍게 볼게요. 박스 볼게요. 과학은 뭘 보는 거죠? Y를 보는 거라면 기술성 뭐라고요? How를 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왜 그러냐를 보는 게 뭐라고요? 과학이라면 어떻게 해결할까를 보는 게 뭐라고요? 아트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인거우측을 규명하죠. 우측은 뭐죠? 문제를 처방이죠. 과학의 특징 몇 가지 한번 볼게요. 논리성, 설명성, 제일 좋은 말 나와요. 인과성 나와요. 인과성이 뭘까? 영어로 안 해도 되겠죠? cause and effect예요. 항상 결과는 뭐가 있다고요? 원인이 있다. 원인이 있다. 그 다음 됐고요. 나 이번에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 뻐근할 때 이런데 근육통 있을 때 있죠, 이런데. 근육통 있어 없어요? 있죠. 근육통 있을 때 있죠. 그리고 허리 이렇게 근육 뭉칠 때 있죠. 그거 조심하세요. 그거 조심하세요. 그거 디스크 깨진 거더라고 보니까. 디스크 깨진 거더라고. 아니 100%는 아닌데 한 5, 60%가 디스크 깨진 거더라고요. 목 디스크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내 옆에 환자가 목 디스크였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여기 밑에를 못 쓰더라고요. 나는 여기 밑에를 못 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연구 중인데 근육이 뭉치잖아요. 그럼 우리 침 맞죠? 근육 풀어주려고.
그런데 내가 본 논문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목 디스크가 약간 이렇게 돌출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 이게 더 나오면 막 사람이 움직이면 더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근육이 딱 뭐예요? 경축화된다는 거예요. 몸이 방어 기전이라는 거예요. 방어 기전. 됐습니까? 이렇게 딱 결려버리면 어떡할까요? 결려버리면 이게 잘 움직여, 잘 못 움직여요. 왜? 못 움직이게 해야 아무니까. 이게 디스크가 나오고 있어 점점 이제 더 일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움직이면 어떡할까요? 잘못 터질 수 있으니까 몸이 근육을 딱 경직화시켜서 굳게 만들어가지고 뭐예요? 딱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우리 몸에 방어기전이다. 나 이런 논문을 하나 봤어요. 어때요? 납득 좀 가는 연구에 그렇지 않아요. 100%는 아닌데 단순 근육통일 수도 있지만 실제 디스크에 뭐예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 병원 가가지고 많이 봤어요. 여러분 나이 때도 많더라고 보니까. 나 지금 굉장히 우울해요. 아니 진짜 이 허리 막 다리 쪽이 아프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 나이는 그래도 좀 들은 상태인데 20대 환자를 보니까 걔는 거의 절망하더라고요. 이제 수술하면 앞으로 어떻게 사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옆에서 뭐라고 말했을 거야. 나도 어떻게 살지?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몸의 반응을 보면서 뭐 한다고요? 이 경고 메시지를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의사라고 같은 의사가 아니구나. 그냥 의과대학에서 텍스트로만 공부한 거 말고 계속 발전되고 있는 이 학문적 논문들을 계속 보지 않는 의사들은 발전이 없겠구나. 그래서 이런 이 동네 병원 의사들은 의대에서 공부한 내용으로 평생 울거먹잖아요. 근데 대학병원 의사들은 어떻죠? 학회도 가고 논문도 쓰고 논문 쓰려면 또 다른 논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또 봐야 되고 하니까 계속 역량이 좀 높아지는 거죠. 계속해서. 왜 학문은 계속 뭐예요?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과학은 확정일까 확률일까? 과학은 확률이에요. 확정일 수 없어요. 지금 알고 있는 우리 지식이 이게 100% 맞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검증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써보세요. 거기다. 인과성 옆에다가 쓰세요. 옆에다가. 왼쪽에다 쓰면 좋겠네요. 빈 공간. 확정 확률? 확률 쓰시고 확정은 X로 쓰세요. 확정 X. 확률 동그라미 확정 X. 확률 동그라미 확정 X. 그 다음 객관성이 있고요. 유용화란 말하고 유용화? 유용화 나옵니까? 유용화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걸 우리는 일반 법칙화라 그래요. 일반 뭐라고 한다고요? 법칙화. 써보세요. 일반 법칙화. 여러분 A 원인이 있으면 A 다시 결과가 나올 거고요. B 원인이 있으면 B 다시 결과가 나올 거고 C 원인이 있으면 C 다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예요? 유용화해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과학한 사람들은 이 유용화를 되게 좋아해요. 됐습니까? 지금 이 박스도 뭐 한 거예요? 유용화한 거예요. 앞으로 계속 이 박스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우측 볼게요. 실용성, 처방성, 실천성, 응용성. 그래서 아태 측면이 강한 학문이 뭐라고요? 주로 응용학문, 순수학문? 응용학문이라니까, 응용학문. 그래서 정치학이 순수학문이 강하다면 우리는 뭐라고요? 응용학문성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고. 여러분, 요즘 학과 레벨을 나누는 게 좀 웃긴데, 사회과학에 이 제왕이 있어, 사회과학의 제왕. 사회과학 제왕이 뭘까? 정치학과 사회학이에요. 이 사회학이 엄청 멋진 학문이에요. 정치도 멋지지만. 요즘 사회학과가 지금 커트라인이 높아요. 사회복지학이 커트라인이 높아요. 내가 물어볼게요. 사회학, 사회복지학, 신문방송학 중에 커트라인 제일 높은 학과가 어디예요? 각 대학마다 약간 다르지만.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신문방송학과. 신방과 아니에요? 신방과, 그 다음. 사회복지학, 그 다음. 사회학이에요. 가슴 아파요. 이 사회복지학 신방과 이거 개벽다구예요, 이거 신방송학, 학문도, 이런 말 하면 좀 욕먹는데, 뭐, 학문이라고, 이게 꽉꽉 나왔지만, 학문 같지도 않아요. 사회학의 아류들이에요, 아류들. 사회복지학과 신문방송학이 원래 사회학에서 나온 애들이에요, 다. 사회학에서 나온 분과학문들인데, 사회학은 뭐라고요? 사이언스성을 엄청 강화시켰는데, 사회복지학과 신방과가 뭐라고요? 아트 측면을 강화시키면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모학문인 사회학이 무너지게 된 거죠. 됐습니까? 오히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가슴이 아프고요.
우리나라 그래서 뭐예요? 이 순수 기초학문 분야가 좀 약해요. 우리가 너무도 뭐에 매몰되고 있으니까. 여기 매몰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행정학은 잊지 마세요. 행정학은 어때요? 좁고 깊은 지식일까? 넓고 얕은 지식일까? 행정학은 넓고 얕은 지식이 필요해요. 뭐 엄청 깊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꾸 막 무슨 뭐 심한이 뭔지 이런 얘기 하는데 심화 없어요. 넓이에요. 됐습니까? 얼마나 확장하느냐 이 승부지 뭐 얼마나 뭐 깊이 있게 들어가는 이런 건 별로 없어요. 행정학은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학문이 연구한 내용들은 뭐예요? 이렇게 병합해 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청 깊이보다는 뭐라고요? 넓이 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학도 뭐라고 그럴까? 이걸 종합과학이라고 해요. 말이 좋아 종합과학이지 나쁜 말로 뭘까? 잡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잡학. 잡스러워요. 한 페이지 보세요. 페이지 100페이지. 100피 보고 오세요. 100피 써 있어요? 3번에 종합학 나옵니까? 쓰세요 옆에다가. 무슨 학? 잡학이에요. 참 잡스러워요. 잡스럽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 그래서 왜 내 수업 들었던 분들 이렇게 느끼시지 않아요? 내가 좀 이렇게 좀 똑똑해 보이지 않았어요? 아, 내 말로 내 입으로 그 말을 하려니까 이상하긴 한데 내가 굉장히 뭐예요? 좀 폭이 넓어 보이지 않았어요? 전혀 부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다른 분에 비해서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다른 학문을 한 사람들하고도 뭐예요? 대화를 나누면 내가 이야기가 별로 끊이지 않아요. 내 전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됐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나는 그들 학문들을 웬만큼 다 아니까 모르니까. 거의 다 알고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번에는 뭐 신경외과학과, 정형외과학까지 뭐예요? 영역을 넓혔죠? 근데 그런 논문을 볼 수 있는 배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나도 사회과학이지만 어차피 과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예요? 논문을 볼 수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의학 같은 경우에는 여러 환자 케이스를 놓고 뭐 할까요? 통계 분석해요. 비교하고 통계 분석해서 어느 만큼 유의미 레벨에서 뭐예요?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를 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논문 전체를 볼 때 우리는 뭘 보라고요? 우리 뭐 볼까? 앞에 어떤 케이스를 연구했는가 그거 딱 보고 몇 명 케이스를 보는 거 딱 보고 나서 뭐 한다고요? 그리고 뭘 볼까? 통계야 뭐 어차피 다 만드는 거니까 마지막 결과가 뭐 나오는가 그것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물론 논문 쓴 사람들은 이제 종교가 써야 되겠지만 결과 확인한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라는 그런 점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고 다 했어요. 온 김에 4번은 뭐죠? 자연과학, 사회과학? 어차피 사회과학이라는 거 됐고요. 봅시다. 3피까지 했고요. 이제 행정법은 여러분이 보세요. 행정법은 행정법 쌤이 하실 거예요. 했을 거예요. 그죠? 안 했어요 이거? 입법사고 공제설, 국가문제 실현설 했었죠? 했을 거예요. 행정법 쌤이 하실 거예요. 일단 관심 없고요. 행정학적 행정 개념이에요. 됐죠? 네. 요건 좀 이제 길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쉽시다. 짧게 한번 쉬었다가 4페이지부터 한번 나갈게요. 됐습니다. 어려움 전혀 없어요. 충분히 해볼만 하죠? 한번 쭉쭉 나가볼게요. 잠깐 쉬었다 갑시다.